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영전략 8조입니다. 다음에는 넷플릭스 초기 성공 요인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반면에 근거하여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넷플릭스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1997년에 설립되고 주로 온라인에서 영화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DVD 대여 서비스도 제공하고 무료로 배포합니다. 저희 쪽 생각한 넷플릭스 회사의 조기는 창립된 1997년부터 사례에서 끝난 2011년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넷플릭스 회사는 매우 잘 나가고 아직도 상승적인 회사이고 다음은 10년, 20년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회사 초기에서 성공한 요인은 저희 주가 넷플릭스 회사에 가지고 있는 불굴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 주가 시간선을 따라 이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회사는 1997년에 설립했고 1998년에 첫 번째 사이트를 가동시켰습니다. 그 후에 1999년 초에서 더 긴 교부 시간을 5세로 정화하기 위해 국도 패턴을 정화했습니다. 2000년은 전기의 원가 때문에 넷플릭스 회사가 새 영화를 더 신중하게 비중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서 고객이 불만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새로 발행된 제품을 제때 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 회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은 외부 기관을 도입해서 주요 프로덕션으로의 이해를 요구하는 속도 불황 협의입니다. 그러므로 현금으로 인한 가격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IPO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2001년에는 캘리포니아의 불합 판매 센터를 통해 운송 시간을 너무 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송급을 통해 운송 시간이 긴 것은 고객을 요실될 거 증명해서 더 많은 배결 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고객 이탈 문제는 넷플릭스 회사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2002년에 이미 이 문제를 봤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취소하고 싶은 고객님께 복잡한 방법을 봤고요. 방법을 철저히 발견하여 고객은 온라인 구조를 쉽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법을 통해 고객 이탈률은 2005년에 6.3%부터 3.5%까지 올렸습니다. 이 PPT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의 기간 라인을 따라 성공 원인을 분석합니다. 2005년 회사가 구독자를 증가함에 따라 콘텐츠 획득은 넷플릭스에 미치는 중요성이 기초적으로 증가합니다. 넷플릭스는 그것의 마케팅 작업은 반정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은 R&D 자회사를 통해 어떤 조립 영화의 배급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는 2007년 VOD 시장에 이미 세계의 교부 경로를 넘어 수많은 경제 선택을 끌어들였습니다. VOD는 제한된 것으로 강조됩니다. 큰 화면의 교환질 텔레비전의 재택과 한계 소비자들은 컴퓨터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에 대해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해적판 다운로드가 연결되어 프로덕션을 VOD 사이트에 증량의 컨텐츠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2008년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처음 출시하고 넷플릭스가 첫 번째 스트리밍 거래는 스타츠 엔터테인먼트와 거래했습니다. 이것은 운영 비용 모델을 따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입문 비용을 증가시키고 진입 장벽을 높입니다. 사용자들이 넷플릭스 콘텐츠를 TV에서 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뜻하고 엑스박스 게임기와 삼성 같은 인터넷 TV와 합작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넷플릭스 성공 원인을 시간별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도까지 넷플릭스의 발행 센터는 정보적인 방위의 겉벌이지 방위가 작고 납품 기간이 길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에는 넷플릭스의 사용자와 배포 센터의 수가 증가하면서 배포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같은 해에 그것은 플랜스포트 애플리케이션을 AWS로 인정했습니다. 2010년에는 고객님들은 작품을 사용할 때마다 작전 권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운영 비용 모델을 다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원가도 증가시킵니다. 그러므로 2010년 넷플릭스 운영 계약약 $15의 파라마운트 라이온스게이트 MGM에서 영화를 스트리밍할 서명을 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AWS로 이전에 넷플릭스 서비스를 아이폰에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며 신속한 화정과 국제 확장을 촉진하고 홈 비디오 렌터링 시장에서 모바일 인터넷 비디오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넷플릭스는 인터넷에서 가장 큰 브랜드 소스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데이터수 고객은 DVD보다 스트리밍으로 보는 TV 프로그램과 영화를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2011년 넷플릭스는 미국에서 DVD의 기능이 추가되어 주로 세계적인 스트리밍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인터테인먼트
인터넷을 통한 엔터테인먼트 동영상 제공은 엄청난 글로벌 시장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넷플릭스에 빠르게 성장시키고 흑자를 네트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조립적으로 전국 시장 진출할 수 없는 이유 조사해봤습니다. 중국은 넷플릭스의 아직 사업을 하지 않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이며 거대한 중국 시장을 분명히 넷플릭스 세계화 전략이 무시하고 싶지 않은 핵심 영역입니다. 2015년 초에 넷플릭스는 중국어 서비스 지원을 찾고 있었고 조립처인 스트리밍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이 형태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동영상은 이동 통신사 현대이며 실제 가치는 콘텐츠에 있습니다. 내용의 문화와 가치는 전국 관객이 이해하고 좋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전국 법은 외부 기업이 전국에서 미디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며 전국의 스트리밍 미디어 시장의 최초의 강력한 미디어 회사는 넷플릭스가 전국에 조립적으로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반대로 현지 정부 기업과 협력하는 방법이 더 적합합니다. 싱글 계약 제한을 넘어 공시 라이선스 방송 플랫폼 현대로 했던 드라마의 특정 방송관을 떼는 것이 넷플릭스에 적용될 것부터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이 전략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2017년 4월 넷플릭스는 전국 스트리밍 미디어 회사 iQIY와 합력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까지 배약 조범, 묘랑 치구, 최고의 우리 등 전국에서 흥흥한 영상물 여러 편이 해외 방영 관한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전국의 법률과 현지 스트리밍 미디어 시장의 현재 상태에 따라 전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진전을 보였지만 합력 형태로만 전국 스트리밍 미디어 시장을 기반으로 할 수 있으며 전국 시장에서 회사의 초기 목표를 실행하고 싶으면 여전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